안녕하십니까. 도훈하이텍에서 솔루션 사업부를 맡고 있는 신승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거창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한 2주 전 좀 안 된 내용이고요. BMW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되게 유명한 명품 차인데 BMW 이 완성차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의 어떤 레파지토리에 있던 여러 가지 키값이라든가 인증값 이런 값들이 이제 털려서 이 기사화되고 문제화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여드리는 두 개의 이제 그 사례는 여러분 서명키나 암호키 같은 유출 사건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증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호스팅할 때는 인증서를 이제 설치한다던가 하는데 이런 인증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악성 코드가 배포된다던가 여러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리고 그 로그4j 사건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쪽에서도 이런 보안에 대한 그 취약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키와 비슷하게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토큰 값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토큰 값을 탈취해서 공격하는 행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계속 보안 사고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기존의 이제 그냥 레거시 클라우드가 아니라 네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환경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이 랜섬웨어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서 사건들처럼 랜섬웨어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해서 키값을 사용합니다. 인질이 되는 고객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그 키를 쥐고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방어적인 측면으로 기업이나 조직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나라의 이제 보안 전문가분들은 그만큼 키가 중요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진짜 키가 어디 위치해 있고 그것들을 잘 관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근무하시는 건물에는 수많은 CCTV들이 있습니다. 뭐 한 100여 개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개의 CCTV가 키값을 사용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고 동영상을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100개의 CCTV가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을까요? 100가지의 다른 키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네이티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야 하고 하지만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도 레거시도 사용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거는 뭐 기존의 클라우드랑 차이점이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클라우드는 서버를 호스팅으로 올립니다. 가상으로 올리고 뭐 홈페이지 하나 호스팅하기 위해선 그 위에 웹서버를 하나 올리겠죠.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 위에서 기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웹페이지에 인증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설치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레거시와 온프라미스랑 차이는 물리적인 서버가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답게 활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안 부분도 레거시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클라우드 활용도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많은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기 위해선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많은 리소스를 대량으로 처리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스케일 아웃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클라우드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고객들은 온프라미스 환경을 없앨 생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사용하실 거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건데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도 지키고
새로운 네이티브 클라우드 환경도 보호를 해야 하고 과연 어떤 보안 체계를 가져가야 될까요? 레거시 환경에 있던 방합을 그대로 가져와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극단적인 예로 들면 서버리스 환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돌 거예요. 기존의 방화벽들은 그 안에 200개, 300개, 1000개의 프로세스가 돌든 말든 상관없이 외부에서 방화벽 행위만 합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개별 프로세스들이 어디와 통신하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보안이 이루어진 걸까요?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이 다시 필요한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보안 제품들이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만큼 시장은 급변하고 보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이티브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게 요 네 단계입니다. 데브옵스라는 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에 대한 협업을 하게 되고요. 이 개발이라는 게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막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했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는 쓴 만큼 과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마이크로 단위로 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만큼만 과징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누게 되고요. 이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포라는 걸 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린 컨테이너 환경, 그러니까 서버리스 환경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네 개의 큰 카테고리로 운영을 했을 때 보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네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진짜 보호해야 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이나 또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용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API 간의 통신이나 여러 가지의 통신에는 키값이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가 사용되고 환경 설정 파일이 활용이 됩니다. 이 환경 설정 파일도 중요한 이유는 제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계속 키값을 넣고 계속 토큰 값을 넣게 되면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럼 개발자들은 어떤 행위를 할까요? 환경 설정 파일이나 이런 데다 키값을 박아 넣습니다. 일단은 내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수많은 펑션들을 만들고 이거를 까먹고 배포를 하게 되면 이 컴피그 파일에는 그 값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일들도 관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 그러면 기존 레거시 환경, 뭐 네이티브 클라우드 환경 이런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 보안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 그건 계속 설명드린 키값입니다. 이 키값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상당히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조직의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키값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함에 있어서 비용적인 거나 관리적인 측면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값이나 어떤 인증서, 그 개발에 관련된 환경 설정 파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 다음에 뭐 아까 S룸처럼 그 저희가 새로운 걸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키나 인증서를 같이 공유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보안성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나 인증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해서 관리를 한다면 생성부터 폐기까지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증서는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면 기존에는 아마 파트너 업체에서 와서 인증서 수동으로 교체를 해드렸겠죠. 또는 서버 담당하시는 분이 교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증서를 등록을 하고 회사의 중요한 비밀 자산으로 인식을 했을 때는 승인 결제를 태워서 이 인증서가 곧 만료가 된다. 그러면 새로 구매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인증서를 새로 구매하고 이거를 교체하고 기존 인증서는 폐기한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국내 업체에 거의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들이 되게 힘든 이유는 온프라미스 환경만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 클라우드가 애저가 편하다 또는 뭐 아마존 AWS가 편하다 아니다 한국형인 뭐 NHN 클라우드나 KT 클라우드가 편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십니다. AWS를 사용하시면 AWS에서 제공하는 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시고요. 애저를 사용하시면 애저의 볼트에 해당하는 키 관리를 서비스를 받게 되십니다. NHN이나 뭐 국내 프로바이더들도 각각의 키 관리가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 3개, 4개 또는 온프라미스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다른 인터페이스의 키를 관리해야 되며 중복적인 비용이 들어갈지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온프라미스로 조직 내 두고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있는 키 값들을 온프라미스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좀 더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키나 인증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변화되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실제 키 관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제일 위에는 온프라미스로 관리를 하시죠. 전통적으로 HSM이라는 그 금고의 역할을 하는 키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두시고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근데 밑에는 클라우드 영역이에요. 클라우드는 각각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키 관리를 각자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오른쪽 화면처럼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단일 포인트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뭐 키 관리가 필요하다, 인증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설명드렸을 때 이점이 뭘까요? 조직에서 나타나는 이점이.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인증서를 교체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키나 인증서를 교체할 때 과연 이 키나 인증서를 교체함으로써 우리 조직 내 어떤 서비스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기업 내에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대부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키를 관리하는 대상이 보안 부서일까요? 인프라 부서일까요? 그 구분도 솔직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근데 키를 자산으로 인식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이 키를 교체하거나 폐기하거나 인증서를 교체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어떤 서비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게 되면 뭐 시스템이 중간에 다운된다던가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조직의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키나 인증서에 대한 관리와 함께 클라우드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취약점이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로 사용하시는 취약점은 운영체제에 대한 취약점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클라우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같이 네이티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 네이티브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취약점 관리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브옵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취약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키나 인증서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뭐 S붐, 여러 가지 서비스,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M365 사스 서비스를 쓰시는 고객이라면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비정형 데이터들, 워드나 엑셀 이런 것들을 상호 관계를 추적을 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점으로 인해서 패치를 했을 때 어느 서비스와 어느 지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환경이 이제는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가치를 가지면 클라우드도 컴플라이언스 대상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ISMSP 인증도 받아야 되겠죠. 대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에 관련된 게 있을 겁니다. 뭐 클라우드에서는 그거를 요새 뭐 CSPM 용어는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클라우드를 이기종의 클라우드로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요새 핫한 S붐. S붐 자체도 취약점이나 어떤 자산의 어떤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S붐도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비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뭐 1억의 빚이 있다 그러면 빚도 자산입니다. 똑같이 취약점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키나 인증서를 관리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한다던가 이럴 필요 없이 키나 인증서를 관리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가장 핫한 부분이 요 MPIP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P가 용어가 바뀌어서 퍼뷰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암호화한 다음에 검색을 해서 e디스커버리 소송까지 활용할 수 있는 논스탑의 날리지 베이스를 만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로컬 DRM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M365의 E3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시면 MPIP에서 제공하는 그 AIP 파일 인크립션과 파일 라벨링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하고 암호하는 거.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로컬 DRM도 쓰고 M365도 사용을 하면 DRM으로 암호화된 파일이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나 익스체인지 서버로 올라가겠죠.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습니다. 반대로 AIP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는 AIP로 인크립션 되고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DRM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DRM을 버려야 하냐, M365를 버려야 하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고객들도 있죠. 근데 M365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거 안 좋다고 드러내면 누가 다칩니까? 담당자가 다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원활하게 업스트림이든 다운스트림이든 파일 안복화를 효율적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컬 DRM을 평문화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올라갈 때는 거기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에 암호화가 되고 분류가 되고, 반대로 내려올 때도 그것들이 풀리고 DRM에 맞게끔 바뀌어야겠죠. 키나 인증서를 관리하면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DRM을 버려야 되냐, 뭐 AIP를 반만 사용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아니라 분명히 로컬의 DRM을 사용해야 하고 클라우드의 AIP나 이런 보안 정책을 따라서 그 시스템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과도기적일 때는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조직에서 키나 인증서를 관리하시면 저희 가능해요. 왜? 로컬 DRM의 키를 관리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DRM을 제공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샀으니까, 내 조직 거니까. 그 다음에 AIP의 키를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키로 암복화를 할 수가 있죠. 등록해놓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는 키나 인증서 이런 것들은 조직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비밀 자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외에는 뭐 어떤 이점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CCTV 뭐 여러 가지가 있죠. IoT까지 확장을 가능하세요.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모든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들은 다 키값으로 통신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키값을 다 등록하고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고 만약에 키가 털렸으면 바로 기존 거 폐기하고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랜섬웨어 무섭고 해커 무서워서 통백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랜섬웨어에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업체는 순간 복구하는 기술을 가진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홍보를 하고 어떤 업체는 백업을 통째로 받아놓으면 어차피 암호화되면 다시 복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키나 이런 회사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죠. 보안에서 20년이 넘게 일했지만 그거를 아직까지도 FM대로 하는 업체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북한의 소행으로 서버가 해킹을 당했는데 실제 가봤더니 서버가 뭐 30대인데 아이디 패스워드 30대가 똑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될까요?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한 명이 해야 될 일은 많고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근데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의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최근에 DT 환경 때문에 뭐 클라우드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로 트러스트는 뭐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직 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키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관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조직의 인프라를 공고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발표 준비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